안녕하세요. 맛있는 영어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영어 이야기 10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어의 기본 의미 또는 진짜 의미를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진짜 의미를 찾는 법이라고 주제를 정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본 의미 또는 진짜 의미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영어 단어 역시 하나의 기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의 하나뿐인 기본 의미가 바로 그 단어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뿐인 이미지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예를 들면 get이란 동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무엇을 가지게 하는 것 또는 가지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잡다, 얻다, 가지다, 병에 걸리다, 잡지를 구독하다, 돈을 벌다, 누구를 죽이다 와 같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기본 의미가 다양한 상황에서 각기 다르게 해석되는 것 뿐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기본 의미를 알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단어의 기본 의미를 알아두면 어떤 문장도 정확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는 기본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단어의 기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일일이 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tough란 단어는 억센이 기본 의미인데요. 이 기본 의미가 상황에 따라 치열한, 질긴, 거친, 고달픈 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tough의 기본 의미는 억센이지만 어떤 단어와 만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 영어를 잘 하려면 단어의 기본 의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본 의미를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지금부터는 기본 의미를 찾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인데요.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사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뜻의 교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공통 분모인 의미 도출이 어려울 땐 어원을 참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오는 다양한 의미와 어원을 통해서 기본 의미를 도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1단계와 3단계로도 충분하다면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예문을 설명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거죠. 최대한 많은 예문을 통해 그 기본 의미가 모든 예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찾아낸 이미지 또는 의미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 또는 진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부터는 단계별로 기본 의미를 찾는 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단계로는 사전을 사용할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어벤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용례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를 버리다, 무엇을 중단하다, 무언가를 떨쳐버리다, 배를 탈출하다, 무언가를 어디로 던져버리다 와 같은 상황에서 어벤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용례를 잘 보시면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발견한 이들의 공통 분모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어벤든이 무언가를 팽개치는 또는 내팽개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벤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는 무언가를 팽개치는 것 또는 내팽개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어원을 통해서 기본 의미를 찾는 건데요. 사전을 통해 찾은 기본 의미가 예문을 통해 완벽하게 검증된다면 이 단계는 생략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원은 단어의 기본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인 만큼 기본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땐, 그러니까 공통 분모인 의미를 찾지 못할 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인 의미 도출이 어려울 땐 어원을 참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전에 나오는 다양한 의미와 어원을 통해서 기본 의미를 도출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찾아낸 기본 의미가 맞는지, 즉 제대로 된 기본 의미를 찾은 것인지 확인해 보는 단계인데요. 당연히 예문을 통해서 검증해 볼 겁니다. 기본 의미를 제대로 찾았는지 예문을 통해서 검증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의미를 넣어서 예문을 하나하나 해석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예문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기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예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기본 의미 또는 진짜 의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만나는 모든 예문 역시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지속적인 수정 과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단어의 기본 의미 찾는 법을 알아본 것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영어 사전에 나오는 의미들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의미를 통해서 공통 분모인 기본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찾아낸 기본 의미가 올바른지는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원과 도출된 기본 의미가 통하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찾아낸 의미가 예문을 모두 만족시키는지 확인해 보고 역시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다시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을 만족시키는 기본 의미를 찾아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이자 진짜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총 10강에 걸친 새로운 영어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